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제 편이 되겠습니다. 시제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몰아서 한 강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단계를 밟아서 두 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제에 대한 기본 원리, 항상 기초 분야에서도 배웠던 것을 기본 원리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배워야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여러분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참작해서 여러분에게 시제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에 챕터 2의 동사의 시제, 텐스 편을 펴시고요. 자,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재는 좌우의 날개 부분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절대 백제의 문제를 실었습니다. 절대 백제라는 것은 이런 전체 분야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영어라고 생긴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경력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꾸준히 강의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들을 간추리고 다운사이징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전부 강의하기에는 기본 시간들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안내는 해드리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질문을 통해서 그저 소통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요. 또 교재의 아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수능에서 배우는 12종 교과서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저 수거들을 거기에 제가 간단한 예문 하나 하고 실어놨습니다. 상하 좌우 중심까지 이 교재를 샅샅이 그죠? 여러분 보물섬에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렇게 뒤져보면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듯이 처음에는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공부의 내용만큼만 강의를 하니까 그것을 쭉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거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는 거기에 항상 처음에 나오는 그죠? 키노트 부분이 있습니다. 키노트라고 해서 키라는 것은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열쇠 노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키는 중요한이란 형용사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핵심을 제가 요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먼저 읽어보고 시제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시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키노트 부분 한번 보시고요. 시제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자, 테마는 4개죠. 단순,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완료 진행. 테마는 4개인데 전체적으로 시제의 종류를 따진다 그러면 단순 시제가 3개고요. 진행 시제가 3개고요. 완료 시제가 3개고요. 완료 진행 시제가 3개라서 총 12가지의 시제. 12가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텐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야 저거 아는 거 그러면 편하게 마음을 두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되고요. 저거 좀 헷갈린다 싶으면 여러분 집중하셔서 제대로 배워둬야 됩니다. 시제는 지금 그 테이블을 그릴 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해 두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것이 머리 안에 몸에 딱 배어있는 상황이라면 시제는 그냥 It's a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게 됩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그죠? 시험 준비를 하신 여러분과 함께 직접 느낀 것들이죠. 자,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1번 넘버 1 보겠습니다. 가장 시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의미, 조건의 의미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용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용한다. 다만 형용사절, 명사절은 그대로 미래형 조동사를 미래형 동사를 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제1강에서 배운 게 뭐예요? 문장의 원리죠. 문장의 원리에서 주절과 종속절을 배울 때 종속절을 굳이 왜? 이 21세기, 빛나는 21세기에 굳이 주절 종속절을 왜? 뭐하러 배웠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저 간단한 이론만 알아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것이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공부했을지라도 어법이나 작문이나 독해의 전체적인 흐름은 제1강에서 하는 그저 문장의 원리를 철저히 익히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당연히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절을 지금 얘기했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게 명사절이고 어떤 게 형용사절이고 어떤 게 부사절이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불변의 진리는 언제나 현재를 쓴다. 세 번째,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과거 표시 부사의 ago, just now는 언제나 과거 동사를 쓴다. 4. 미래 동사는 미래의 대용어구인 be going to, be supposed to, be expected to, be likely to, be about to, be bound to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형용사, ing, to 이런 개념으로 훨씬 더 지금은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료 동사는 항상 경계 완결하라. 그죠? 완료 동사 몇 개 있어요? 그죠? 완료라고 하는 테마에 세 가지가 있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여기에 완료에는 경계 완결,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런 네 가지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아시고요. since가 수반될 때 특히 그죠? 동사가 완료형을 취한다는 거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관용 표현은 뭐예요? 관용 표현. 외워라 이거죠. 외워라 이겁니다. 외워주었을 때 그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이런 의미로 썼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언어학자들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현대 영어를 사용하고 쓰려면 이런 정도의 표현은 반드시 외워둬야 한다라는 것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 표현에서 내면 암기한 사람은 맞고 암기하지 않은 사람은 틀리고 얼마나 불공평해요. 하지만 암기한 사람은 그만큼 그것을 암기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리고 7번 미래 완료의 동사는 현재 완료 플러스 미래의 시점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준으로 먼저 발생한 동사는 대과거, 과거 완료를 쓴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도 8가지로 딱 잡아놨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1장을 공부하는데, 끝까지 다 공부할 의욕이 없어. 그렇더라도 키노트 한번 쫙 읽어보면요. 그 안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가 쭉, 그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제다 그러면 시제, 텐스라고 하죠. 텐스. 텐스 시제입니다. 시제인데, 단순 시제. 단순 시제. 단순 시제. 자, 우리가 영어를 배웠지만 사실 이 단순 시제를 활용하는 건 그렇게 그저 어렵지 않잖아요. 과거, 지난 과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시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진행 시제가 있어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 자, 단순 시제는 뭐예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항상 처음에 있는 것은 현재 동사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과거 동사를 얘기하고 거기에 will, shall과 같은 조동사를 붙이면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어제 일찍 일어났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다.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로 쓰지만 분명히 나는 어제 메어리를 만났다. 그건 그냥 단순 시제로서 과거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메어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제 사랑이 싹트고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현재형으로 돌아오잖아요. 보세요. 다시. 나는 메어리를 어제 만났다. 오늘 저녁에도 메어리를 만날 것이다. 야, 드디어 이제 나에게도 사랑이 싹트나 보다. 현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시제는 절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시제의 기준. 우리가 기초영어에서 배웠잖아요. 기준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현재인 겁니다. 기준이 현재. 기준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시제를 그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기준이 현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행 시제. 그럼 단순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메어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I'm sending a message. 그죠? To Mary. 이렇게 쓴다면 I'm sending a message. I'm sending. 이렇게 진행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 시제도 똑같이 과거 진행. 바로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제 3개, 진행 시제 3개. 그러면 진행 시제는 왜 이야기할까요? 그죠? 동작을 표시해 주는 거죠.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뛰고 있다. 나는 공부하고 있다. 나는 이야기하고 있다. 전부 다 이렇게 동작을 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동작 묘사를 단순 시제로 해봐요. 그러면 참 어색하고, 그죠? 언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어처럼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 우리가 키노트에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완료 시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3가지의 완료 시제가 또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영어가 아주 멋있어지고 여러분이 쓰고 말하는 것이 고급지게 되려면요, 완료 시제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앉아서 저랑 공부한 거 다 완료 동작이잖아요. 그죠? 10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I've studied English with Mr. O, English teacher. 그죠? 이렇게 영어 선생님, 오 선생님과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해 왔습니다. 10분 동안 한 동작도 어느 정도 기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진행이란 말을 붙였듯이 진행 시제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고 완료 시제는 기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동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정 기간이 다 포함되죠. 야, 그 사람 만난 지 10년 됐어. 야, 걔하고 연락한 지 5개월 됐어. 이게 다 기간을 포함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잘 써야 영어가 아주 멋져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만 있는 게 아니죠. 완료 진행 시제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와 진행이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수험생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잖아요.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수면을 한 6시간 정도는 취해 주셔야 체력이 버틸 것이고 그러면 18시간 중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고 밥 먹고 좀 쉬고 하는 시간 한 5시간 잡고 그럼 여러분들 13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3시간, 적어도 13시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짬 시간을 잘 이용하면 그래서 1시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것은 기간과 동작을 함께 강조하는 건데 이것도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래서 이것도 완료 진행 시제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4개지만 그 세세한 시제가 추가되면서 적어도 기준이 현재인 시제는 12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12가지의 시제. 그죠? 보세요. 3 곱하기 4 그러면 12가지 맞잖아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림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영어에서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시제 테이블은 여러분이 몸속에 늘 가지고 항상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읽을 때 이 테이블의 그림과 이런 매칭을 한번 싹 시켜보세요. 그러면 참,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테이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맥이 논리정연하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리만큼. 자, 그러면 이게 선이잖아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선입니다. 선은 뭐의, 그죠? 집합이죠? 점의. 점의 연속이 선이잖아요. 점점 표시되는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면 선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치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중에서 사건들이 퉁퉁퉁퉁 터지겠죠. 이것들이 시간과 함께 올라가면 이게 시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제의 데피니션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제를 간단하게 정의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시제는 자,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동사는 꼭 동작만 얘기하지 않아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가 움직인다는 말로 쓰이는 것, 달리다, 뛰다, 움직이다, 울다, 걷다, 이게 다 동작인데 상태도 있잖아요. 동사가 사랑한대, 좋아한대, 미워한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미워합니다, 그죠? 좋아한다께, 사랑한다께 이런 식으로 팔도 사투리 다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다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시간이라는 3차원, 3D죠. 3차원 이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시간이라는 3차원 이에 공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거. 이게 시제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이게 선이야. 이게 시제야. 여기다 한번 이제 그려보려고 합니다.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야. 기준을 가능하면 중심에 잡아주는 것이 그림이 멋져지잖아요. 그림 그릴 때 항상 중심 잡잖아요. 이 중심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기다가 너 현재라고 써놓겠어요. 현재. 현재는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alive.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잘라놓지 않고 제가 여기다 고리를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시간의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쟤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를 쓰는 거 보세요.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명언 이런 것들은 언제나 현재를 쓰죠.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 물이 백두시에서 끓는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진리, 이건 현재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과거에 1000년 전의 조상들께서도 지구가 둥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닌가요? 1492년이니까 1000년이 안 됐겠구나, 그죠? 그러면 어쨌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과거지만 그 사실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불변의 진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나는 매일 아침 6시면 기상을 한다 그러죠.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을 했다. 젊은 시절 수험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조건이 다 붙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는 딱 정지. 과거는 정지한 거, 정지. 과거는 정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탄생한 시간, 그죠? 뭐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간, 삼국이 통일된 시간, 이건 다 지금 살아있는 시간에서 보면 다 과거예요. 그냥 좀 더 먼저 발생한 과거가 있고 나중에 발생한 과거가 있지만 현재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태어난 여러분의 생일도 한국전쟁도 삼국통일의 시대도 다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과거를 쓴다. 한국전쟁 발발, 1492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 뭐 삼국통일 이런 거 모두 역사적 사건은 그냥 과거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이 합격증을 거머쥐고 메시지 받고 그죠? 목이 터져라 좋아서 외치는 그 순간. 소름이 지금 안 끼쳤으면 안 되는데 소름이 쫙 들어오죠. 여러분이 합격이다 그럴 때 딱 소름 끼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고고고 앞으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미래는 가상의 시간이죠. 절대 미래에 대한 시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의 합격은 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너의 합격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은 다시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dreams come true. 꿈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딱 꿈이 실현되는 순간 dreams come, 현재형 동사를 쓰잖아요. dreams come, 현재형 동사.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는 다시
요 순간이 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런 테이블이 단순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얘가 시제예요. 시제. 자, 여기에서 영어를 고급지게 만드는 완료 시제부터 얘기할게요. 고급지게. 야,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한 거, 아침,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죠? 계속 오전 내내 지금까지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잘 봐요.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냐면 뒤에 이런 게 있죠. Every day. 자, 만약에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I studied English. 이건 어떤 거하고 맞아요? 과거 동사를 썼으니까 yesterday 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영어는 매일같이 공부한다. 특히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꾸준히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단어만이라도 꾸준히 하신다. 자, 그랬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tomorrow. 보세요. 오른쪽에 써 있는 everyday는 매일같이고 어제고 내일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동작은 현재, 어제 한 동작은 과거, 미래에 할 동작은 미래.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쓰였다고 보세요. I have studied English. 자, 예를 들어서 for 5 hours. 5시간 동안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완료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현재 숨 쉬고 있는 현재까지 5시간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have studied가 아니고 I had studied English. 똑같이 for 5 hours라고 썼어요. 나는 5시간을 영어를 공부 지금까지는 해왔다지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 had studied는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과거 이전부터 과거에 끝난 시점이 이미 이 공부는 끝났고 위에 있는 건 지금도 공부를 해왔다는 거니까 현재까지도 공부하고 있을 확률이 크고 이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과거라고도 하죠. 얘는 had pp를 쓰는 겁니다. 자, 시제 속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조금씩 뭔가 모양을 만들어 가죠. 자, 그 다음에 I will have studied 그죠? English for 7 hours. 자, 나는 7시간 동안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5시간이야. 그런데 미래 완료가 되는 동작이 7시간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5시간 공부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 이만큼 2시간 정도 더 공부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미래에 끝나는 시간까지가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란 사실 현재부터 미래까지 남은 시간만 채우는 게 미래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라는 동작에다가 미래까지 가는 시점을 더한 게 미래 완료입니다. 이게 미래 완료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will have pp라고 쓰고, 자,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have pp라고 쓰고, 그리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had pp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 보세요.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 완료 시제 3가지 적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시제 3가지 적어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앞으로 6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보세요. 야, 친구야. 내가 어제 저녁 때 이 친구는 우리 집과 거리가 한 200m 정도
안에 그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뭐 공부 안 될 때는 같은 고시생으로서 여러분 가서 그죠? 차 한 잔도 하고 서로 이제 공부하는 어려움이나 좋은 점이나 이런 것도 하고 가끔은 필요한 부분에 스터디도 하고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동반자가 있으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제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런 건 잘라야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여러분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조금씩 각도가 달라요. 그것들을 논의하면서 나는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족한 거 서로 교환하고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시가 많이 활성화되던 그런 시절에는요. 그죠? 서울대학교 근처의 그 고시방에서는 고시생 합격생이 한 집에서 왕창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같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침 시험 문제의 컨셉에 맞는 주제를 집중 토론한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자기들 것이 돼서 딱 서술하는 2차 시험에서 아주 고득점을 얻어가지고 거기는 왕창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이 왕창 고시생이 나와서 합격생이 나오면요 플래카드가 잔뜩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죠 거기 가면 합격한다더라라는 소문 때문에 거기 가면 막 웃돈을 주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경쟁도 치열했던 그런 시절이 불과 그죠 10년 정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숙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기업이었었습니다. 기업. 그 정도였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6가지의 시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 어제 내가 7시쯤에 저녁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집에 갔더니 너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야 7시쯤에 그때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머리가 잘 돌지 않고 답답해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 안 들렸겠죠. 초인종 소리가. 그죠? 그때 I was taking a shower. I was taking a shower. 그때 taking하고 was taking a shower. 그죠? 과거 진행이란 말이에요. 야, 7시에 딱 어제 갔던 시간에 너 뭐 했니? I was taking a shower. I was playing the guitar. 이런 뜻이라면 진행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 시간을 딱 지정해 주면 뭐 했다가 아니라 뭐 하고 있었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진행 시제. 진행 시제는 이렇게 쓰죠. 과거 진행, 현재 진행. 친구가 What are you doing?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지. What do you do? 이러진 않아요. 그죠? What do you do? 이게 아니야. What are you doing? 진행으로 쓴다면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내년도 말이야. 내년도 겨울에는 말이지. 내년도 겨울에는 내가 기필코 동남아라도 내가 가서 그죠? 그때는 이제 합격한 뒤에 나의 그 지친 육신을 충분히 쉬고 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will be traveling in Europe 이런 식으로 미래 진행으로 씁니다. 진행 시제가 3가지가 있어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띵 이렇게 드디어 9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제 만들었던 거 고스란히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만들어 보던 기초 영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이건 만들어 보고요. 진행 시제가 3가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 시제 3가지 얘기했고요. 자,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게 뭐냐? 완료 진행 시제 보세요.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있죠? 과거 완료 had pp에다가 과거 진행은 뭐냐? was, were 플러스 ing 형태로 씁니다. 현재 진행은 am, are, is 플러스 동사 ing 씁니다. 미래 진행은 will be 또는 shall be ing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이 완료와 합해져서 과거 완료 진행 그러면 had been ing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 그러면 have been ing 그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그러면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해서 총 완료 진행 시제 3가지까지 추가해서 12가지 시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그죠? 12가지 시제. 자,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몸 안에 탁 배서 어떠한 리딩 컴프리hension을 하시든지 이 안에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스텝 1에 보면 기본 단순 시제 primary tense라고 있습니다. 자, 동사가 표시하는 시제는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현재, 과거, 미래를 기본 시제라 한다. 그럼 현재는 언제 쓰느냐? 현재라고 하는 거, 현재가 시험에 나오는 거 별표 5개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별표 5개짜리가 있습니다. 시간 의미, 조건 의미, 부사절. 이때 will, shall 사용 금지, will, shall 사용 금지. 이게 별표 5가지. 그래서 현재의 습관이나 상태, 동작 이거는 별표 3개 수준으로 쓰시고, 오른쪽에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명언에는 반드시 언제나 현재를 쓴다. 불변의 진리. 또 이것도 별표 5개짜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명언 반드시 현재를 쓴다. 그리고 미래의 내용. 자, 이건 한 별표 4개 수준인데 잘 볼게요. 미래를 대용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He will leave for New York. Tomorrow morning. 보세요. 그는 내일 아침에 뉴욕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당연히 tomorrow morning이 미래에 대한 사실이죠. 미래 표시 부사 구입니다. 그러면 미래형으로 쓰는 게 맞는데, 자, 이때 잘 봐요.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왕래 발착 동사, 왕래 발착 동사, 그죠? go, come, arrive, leave. 이런 왕래 발착 동사, 오고 가고 떠나고 출발하고 이런 거, 이런 왕래 발착 동사의, 그죠?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 왕래 발착 동사의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에다가 플러스 미래 표시 부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미래 표시 부사나 부사구가 들어가면 미래형으로 쓰는 게 맞는데, 특이하게도 미래 표시 부사 부사구가 있어도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 사실, 가까운 미래 사실, 가까운 미래의 사실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He will leave for New York tomorrow morning 이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He is leaving for New York tomorrow morning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야. 참 답답하지, 그죠? 그냥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예외를 만들지. 그 왜 그렇습니까? 언어라는 게. 예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말도 서울에 사시는, 그죠? 중산층께서 쓰는 말들을 표준어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기준을. 마찬가지. 이걸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도 좋고, 얘를 이렇게 현재형으로 He leaves for New York tomorrow morning이라고 써도 여기는 이 의미하고 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가까운 미래 표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대용 1동그라미 왕래 발착 개시 종료를 뜻하는 동사의 확정된 미래. He returns. return 왕래 발착 동사잖아요. 되돌아온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returns 써도 next weekend라는 미래 표시 부사구가 있으면 이것이 will return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조건 의미의 부사절. 거기는 뭐 당당히 별표 5개 수준으로 보세요.
let's wait. 기다려봅시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아직 안 돌아왔어, 그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미래에 돌아올 사람이지만 till이라는 시간 표시 부사절이 뒤에 그죠? 동사를 comes라고 현재로 써도 이 말은 willcome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es라고 쓸 자리에 willcome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하지만 그 밑에 if it rains 말고 자, I don't know when she will return. 나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Tell me the time. 나에게 그 시간을 말해주세요. 그녀가 돌아올 시간을. 첫 번째 when she will return은 명사절이고 두 번째 the time when she will return은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시간적 의미의 부사절일 때만 미래형을 쓰지 말라는 거고 명사절과 형용사절에서는 당연히 미래형 조동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에 가겠습니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자, 과거의 동작 상태 당연히 과거 사실로 써야죠. 자, 과거 동사를 써야 되고, 과거의 습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 완료의 대용이라고 해서 시간 접속사와 함께 쓰여서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확하게 될 때 그냥 과거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He started just before I arrived. 그 사람은 내가 바로 출발하기 직전에 출발했다. 내가 도착하기 직전에 출발했다.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막 문을 열고 도착하기 직전에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 과거를 그냥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실과 예정, 기대, 감정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동사로서 will shall을 이용한다. 미래는 그렇게 will shall을 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스텝 2로 갑니다. 진행 시제 보세요. progressive t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시제는 A, 일시적 동작 또는 상태의 계속. 현재 진행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나 가까운 미래의 예정이다. 가까운 미래의 예정은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진행은 비동사에 am/is 쓰시고 ing 쓰면 되고요. 과거 진행은 was 쓰고 ing 쓰면 되겠습니다. 항상 과거에 대한 시점을 딱 주고 이때 너 뭐 하고 있었니? 그러면 이거 하고 있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는 뭐 하고 있지. 너 내일 이때쯤 뭐 하고 있을 거니? 나는 뭐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시점에 딱 동작을 시점을 주고 그때 동작을 물어보면 단순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진행 시제를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진행이라고 해서 미래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당연하죠. 이때 자, 내년도 내가 이맘때쯤에는 내가 분명히 유럽을 여행하고 있겠지. I will be traveling in Europe by this time next year. By this time next 내년도 이맘때쯤에는 유럽을 여행할 거야가 아니라 유럽을 여행하고 있을 거야. 동작으로 내년도 이맘때라고 하는 시점을 딱 집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will be traveling 여행하고 있겠지 이렇게 진행으로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 시제에서 인식해 두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습관적 반복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보시다시피 always나 usually, constantly, continually 등과 함께 써서 I am always forgetting names. 나는 항상 이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진행 시제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습관적 반복적 행위도 진행 시제를 쓰곤 한다. 왜? 항상 그 사람의 이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계속 그거는 계속 입에서 맴맴 돌고 계속 그때마다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잊지 말자 하고 기억해 두면 또 그걸 또 질문하면 또 잃어버리고 뭔가 그 뇌에서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딱 각인이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적 반복적 행위로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시제 불가의 별표 3개가 있는데 지금 진행 시제라는 건 동작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건 뭐야? 일단 상태가 있잖아, 상태. 그죠? 상태. 사랑한대, I am loving you. 안 되잖아요. I am liking you. 안 된다는 거예요. I love you, I like you 그래야지. I'm loving you 그러면 난 너를 문지르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진행형이 안 된다는 것도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하면 쉬운데 자, 요런 동사들을 주로 진행으로 안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시험에 나오는 거 지각동사. 근데 이게 무의지 지각동사예요. 무의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만 있으면 보이는 거고 귀가 있으면 들리는 거.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 보세요. Are you hearing a strange 의문으로 나왔어요. noise 이 문장에 나와요. 너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니? 그럼 진짜 마치 소리가 움직이면서 들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이상한 소리가 동작으로 표시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Are you hearing a strange noise?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Do you hear a strange noise? 이상한 소리 들리지? 이렇게 그냥 써야 된다는 거야. 무의지 지각동사. 의지와 상관없이 눈을 뜨고 있으면 장면이 보이고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앞에 장면을 눈을 뜨고 보면서도 상대방을 보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보인다거나 밖에서 소음이 나는 걸 지금부터 안 들어야지 해서 안 들린다면 우리가 소음공해에 시달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소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유 가수 아니고요. 가지고 있다는 뜻의 have, possess, belong to 이런 것들이 뭐뭐에 속하다라는 의미의 소유도 안 됩니다. 그냥 I'm have, 그죠? I have some money 그러지 I am having some money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상태 담다.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한 상태로 남다. 그죠? 그래서 담다 특히 resemble 뭐뭐처럼 나타나다 appear 이런 것들을 상태. 감정 love, like, hate. 그래서 상태나 감정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상태, 네 번째는 감정 이런 것들이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확인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그거 풀어보시고요. 1강 우리가 시제 1강은 마치도록 할 건데 확인 학습 문제 잠깐 보세요. 1번 Give him this report. Give him this report. 그 사람에게 이 보고서를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러면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되면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때 미래 사실이거든요. 만나면 줘. 그러면 아직 안 만났잖아. 만나게 될 시간은 미래야. 그렇다고 해서 미래 만난다는 will meet를 쓰느냐 will see를 쓰느냐 아니라는 거지. 왼절이 뭐예요? 그렇죠. 시간 의미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를 쓴다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1번 문제로 나오죠. 2번 보세요. Tell me, 나에게 말해줘. When he, 그 사람이 다음에 집으로 언제 돌아올지, 그 사람이 다음번에 집에 올 때를, 다음에 언제 집에 올지를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그때 만나러 갈게요. 지금은 tell me의 tell이 수요 동사입니다. 간접 목적어 me, 왼절이하는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어는 명사절이 할 수 있으니까 명사절에는 will을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보세요. 1번은 왼절이 부사절이라서 현재형으로 쓴다. 2번은 왼절이 명사절이라서 그대로 will 사용을 한다. 3번 보세요. The day will surely come. 그날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딱 문장을 맞췄어. 그날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이 뭐야? 소고기 먹는 날이야? 합격하는 날이야? 아니면 그죠? 뭔가 그죠? 뭐 결혼하는 날이야? 분명해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거를 왼절로 보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왼절이 보완 설명하는 단어가 the day야. the day가 명사구잖아. 명사구를 보완 설명하는 게 뭐야? 형용사지. 그래서 세 번째 왼절은 형용사절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그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The day will surely come when he will succeed. will succeed. 그래서 미래형으로 써야 돼요. 3번이 정답이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1, 2, 3번이 대표적으로 이거 나온 거야.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딱 그냥 문제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잖아. 얼마나 중요하면. 자, 그리고 4번은 보면 if절은 조건절입니다. 조건. 또 거기도 부사절로 현재형 동사가 미래를 대신할 거니까 당연히 comes가 들어가야죠. 만약에 he comes back,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I'll tell him so,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해줄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 한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이 바르게 된 것은, 자, 알다라는 노우는 그죠? 역시 앞에서 여러분 그 앞에서 나왔듯이 지식에 대한 알다, 기억하다 이런 거 진행형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is knowing이라고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 키 큰 소년이 바로 문 옆에 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서 있는 거지. 서 있으면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야. 전봇대처럼. 뭐 서성거리면서 문 옆에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진행형으로 괜찮고요. 세 번째, the child is resembling. 그 소년이 resembling.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다. 이것도 그죠? 닮았다라는 뜻의 이러한 동사들도 상태로서 진행형이 불가합니다. 4번에 belonging to. 그죠? 소유 동사도 당연히 진행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2번이 맞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문제 풀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가볍게 하시면서 다음번에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여러분 퀘스천이니까 Q.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은 건 again이니까 A. 그리고 그죠? 다음에 완전히 없어도 되는 것은 erase, cut 이런 식으로 써서 시간 줄이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마킹하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마킹해서 다시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표시하면서 스피디하게 가볍게 보는 게 첫 번째 공부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잠시 쉬셨다가 완료 시제부터 얘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용 표현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시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